아, 요즘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제가 지금 입이 좀 약간 이상해요. 입에 각질이 생기면서 꼭 뒤꿈치에 각질 생긴 것처럼 입술을 마음대로 제가 쓰지를 못해서 지금 좀 모습이 말이 아니고 정신없이 지금 학기 말이라서 많이 바쁘거든요. 일을 하다가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틀었어요. 요즘 이제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제가 요즘 이제 선생님들이 그 젊은 여교사들이 어, 학부모님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음,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자세히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 한 20몇 년 전에 오마이뉴스에다가 글을 한번 쓰면서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보험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 참 요즘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어, 일단은 시간이 많이 바뀌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자랐을 때처럼 아이들을 안 키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졸단 피러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 속에 공주와 왕자들로 키우듯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워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요 아이들이 음,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형같이 키우는 거죠. 그러고 아이들은 어떻게 뭐만 해요? 공부만 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부모님들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아무 똑똑한 아이들을 생활에 있어서 생활 환경의 장애 아들로 키우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애 아들로 키운다는 거는 뭐예요? 장애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장애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그 뭐 심하고 안 심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삶 속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핸디캡이 돼버리는 거예요. 핸디캡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몸에 지체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잘 못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휠체어에 앉잖아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지금 많은 그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들이 지하철에서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것도 하시지만은 굉장히 많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일단은 아직도 저희 그 한국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진국만큼 전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가 있지만 또 삶 속에 있어서 핸디캡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디캡, 뭐 파킹라이트 이런데 사실 미국에서 핸디캡이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됐을 때 안 좋은 의미로 쓰여가지고 우리가 핸디캡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그런데 사실은 핸디캡이라는 거는 우리가 핸드잖아요. 핸드에 캡을 씌워 놓은 것 같아서 핸드에 캡을 씌워 놓으면 어때요? 장갑을 끼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손가락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에 의한 거예요. 자기가 꼭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핸디캡의 환경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사람이 초등학교에 가서 어른 화장실이 없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가는 어린 애들이 가는 화장실을 가면 어때요? 그분은 말짱한 그분은 거기서 핸디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꼬맹이들이 쓰는 화장실을 키가 180이 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미국 이제 저희 학생들이 그 전에 한국에 이제 영어 교사로 갔을 때 키가 유난히 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걱정을 해요. 한국에 가면 맞는 침대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침대가 만일에 안 맞으면 그냥 방바닥에서 자는 게 허리에도 좋고 뭐 이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이 핸디캡은 누구나 다 겪어요. 그냥 단지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런 단어를 모르고서는 나는 말짱하니까 그냥 불편함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불편함이죠. 환경이 내가 필요한 것들에 맞춰서 환경이 돼 있질 않으면 이제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이제 왕자와 공주로 키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자기 학교에서 성적 잘하고 자기 관리라는 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 이 말은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잘한다 이 말이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해갖고, 뭐, 물론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누가 집에 없으면 자기 손으로 밥을 해서 자기가 양질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고, 그죠?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고, 자기가 먹을 거 집에 가족이 있어서 전부 다 같이 차려가지고 밥을 먹지 않으면, 자기 혼자밖에 없을 때는 라면을 끓여 먹거나 대충 뭐 이렇게 사서 그냥 햄버거로 때우거나 아니면 편의점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자기가 엄마가 아빠가 차려주던 방식대로 자기가 밥을 비슷하게 차려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데울 거 데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이제 핸디캡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엄마가 없으면 이제 뭐예요? 먹을 게 당장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뭐 김밥을 사 먹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뭐 어디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갔었는데 집이 지방인데 뭐 대학을 저기 다른 도시로 간다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혼자 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거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거. 그죠? 옷이 더러울 때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빨래가 좀 모이면 빨래를 하고, 빨래를 했을 때 빨래를 어떻게 널어야지 나중에 다림질을 안 해도 보기 싫지 않게 내가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줄에다가 이렇게 널으면 가운데 자국이 생겨서 나중에 결국엔 다리미로 다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머리, 생활머리란 말이에요. 생활머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게 되죠. 그렇게 부모님들이 키우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끝까지 혼자서 살면 괜찮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놓으면 또 다른 한 명의 생명을 또 책임져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라는 동안에 한 20년 부모님이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키워놓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로 아프게 이제 세상을 배워가게 되죠. 아프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30대가 돼서 저희가 엄마였을 때, 꼬맹이들의 엄마였던 그 시절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자아이들에게, 딸들에게, 설거지나 이런 걸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집 가면 평생 할 거라고. 못하게 해요. 근데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어때요? 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머리를 써서 설거지를 해도 빨리빨리 해서 얼른 챙겨놓고 그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은 엄마가 해주는 거 편안하게 먹고 그냥 편안하게 크라고, 엄마의 사랑만 마음껏 받으면서 크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페이를 해야 될 건 누구예요? 본인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딸이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와서 이제 대신 살아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남자아이들만 둘을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 빨래는 각자가, 제가 사실은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이제 다행히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엄마가 큰딸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부엌일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키셨어요. 정말 너무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그거를 막 윽박지르면서 시켰다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그 동정심을 자극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켜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뭐 그때는 뭐 밥도 막 연탄불 위에다 뭐 석유골로 위에다 이런 데다 밥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밥을 잘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시켰는데 그것이 제가 너무너무 싫었었거든요. 너무너무 싫고 일하는 게 너무 싫고 명절 되는 것도 너무 싫고, 왜냐면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감사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아마 우리 가족은 거의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지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 자체가 다 더군다나 미국까지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처음에 자리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려고 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 학원 한번 제대로 안 다녀보고 다녀본 적도 없이 그렇게 영어 입 밖에다가 미국 사람 뭐 외국 사람을 상대로 영어 한마디 못 뱉어본 상황에서 미국을 와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었으면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결혼해서 이제 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는 엄마가 담아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큰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이 봐주신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그 어릴 때 그렇게 일을 해보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는 왜냐하면 이제 바쁘잖아요. 중고등학교가 되면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하고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이제 주말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그래도 뭐 이제 일단은 집에 있게 되면 일을 하죠. 차려 뭐 밥도 해서 동생들 먹이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제 짝도 음식하는 데는 완전히 아니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도와줘도 이 사람이 못 도와주는 게 이제 음식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감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손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빠르고 음식을 빨리 하고 부엌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부엌일 하는데도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저는 무조건 음식이 딱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찬이 뭐 있던 반찬 막 꺼내서 먹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있는 반찬 자꾸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연습한 것이 나중에 가서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밖에서 그렇게 막 뭘 사먹이고 그러지를 않고 집안에서 잘 키우고 저희 아이들은 제가 부엌에서 엄마가 부엌에서 집에 있을 때 엄마는 똑같은 엄마였어요. 그냥 가정주부 엄마처럼 밥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밥 먹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니까 나중에 가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모님이 저는 그 전에 제가 음식 만드는 이야기도 좀 잠깐 한 그 영상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공부 머리만 가지고는 나중에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미국 아이들과 미국 가정과 한국 가정의 이제 차이를 조금 느껴요. 근데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 부모님들은 이 목표가 있잖아. 아이를 데리고. 그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대학을 어디로 보내고 싶고, 막 이렇게 이제 이 계획이 있어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나이에 맞춰서 즐겁게 잘 사는 거, 재밌게 잘 사는 거, 요런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들을 스포일 시키는 우리가 스포일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요즘 한국 부모님들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이들을 이제 키우죠. 키우고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네가 뭐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가기 싫다 뭐 다음에 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부모님이 그냥 따라가 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릴 때 집안에서 아이들이 꼭 자기가 하는 그 책임 초월라 그래요. 이제 영어로 초월라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제일 많이 이제 아이들이 담당하는 게 이제 쓰레기통 비우는 거예요. 쓰레기통 비우는 거는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꼬맹이들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시키는데 쓰레기통 비우는 거.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침대 뭐 베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로 시켜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제 뭐, 물론 거기 아이들도 하기 싫은 놈들은 농땡이도 부리고 뭐 또 침대 정리 안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은 뭐 내 방이니까 내가 하루 스킵해도 되지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게을러지지 않게 이제 그런 것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100명의 미국 부모님들이 다 똑같이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전반적인 그 문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여유 있게 키우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를 한국 부모님은 의무가 더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인조이를 못해요. 영어로 말하면 인조이. 인조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밌는 즐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귀엽고. 그거를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인조이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저같이 이렇게 교수를 하거나 선생을 하거나 뭐 간호사를 하거나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그 전문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뭐 언어치료사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들어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미국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도 중산층 이상의 부모님들이 우리 그 뭐죠? 갑자기 그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데인저러스 와이프들이었나? 아무튼 갑자기 이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보는 것처럼 생각보다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들은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벌어오는 수입 가지고 한 사람이 엄마가 이제 들어앉으니까 벌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들어앉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뭐 이렇게 하자 막 집을 늘리고 막 어떻게 뭐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이런 계획이 별로 삶에서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작은 집에 산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앉으면 어때요? 인컴이 수입이 한 사람 거밖에 없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또 살면 되지 이래요. 근데 이렇게 직업을 잠시 중단하고 이렇게 들어앉는 이분들이 엄마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 거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던 90% 이상의 엄마들은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 마인드가 있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다들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아이들 키우는 걸 인조이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큰다. 굉장히 빨리 크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나이가 집에서 마음껏 그걸 인조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죠. 저는 한국 분들이 어느 한 분이라도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즐겁고 정말 즐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을 잠시 들어앉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고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엄마들이 뭐라 그런다 그랬죠? 경력을 단절한다 그런다 그랬죠? 경력을 단절하면서 들어앉을 때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엄마가 이제 들어앉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왜냐하면 잘 나갔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자기 남편보다도 더 잘 나갔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이 때문에 들어앉아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그 선택을 해서 들어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별로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느낌이 처지는 것 같고 물론 엄마가 아이와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그만두면 어때요? 전혀 개의치 않겠죠. 내 직업이 뭐 아무리 좋아도 나는 우리 아이 키우고 아이 크는 동안에 그래봐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10년 안쪽이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나면 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엄마들이 마음껏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국 부모님들은 일단 아이를 놓으면 굉장히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굉장히 묵직한 책임감을 느껴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굉장히 잘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껴요.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들 낳으면 너무 반갑고 좋고 막 새 식구가 생겼고 이런데 그런 묵직한 책임감은 안 느껴요. 단지 아이가 지금 어때요? 마이너잖아요. 헬플리스 마이너니까
부모 손이 많이 가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 아이를 나중에 무얼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 아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혼자서 잘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돼.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안 느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만큼 직장이 널널하고 한국은 직장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바꾸려고 그러면 일단은 사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회 자체에 정부가 아이들의 85% 이상이 대학을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이트 칼러 잡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잡에 대한 이 사람들의 통념부터 이렇게 생각부터 벌써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미국 자체에서는 물론 여기서도 이제 3D 잡이라는 그 잡들을 멕시칸들이 거의 많이 하죠. 멕시칸들이 많이 하고 흑인들은 거의 잘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없는데 멕시칸들이 이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요즘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제 많이 수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 사회적인 차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그렇게 무겁게 안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3살이다, 5살이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15년, 20년 뒤에 살아갈 그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저 같으면 부모님이 모든 우리가 이제 들에 나가면은 얼마나 잡힐도 많고 이제 뭐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막 가지치기 하고 뽑아내고 막 이랬는데 부모님이 아이 앞에 가시밭길을, 아이 앞에 인생의 가시밭길을 미리 다 쳐주는 거예요. 다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절대로 자기 길에서 깨끗한 길만 걸어가잖아요. 근데 삶이 부모님이 아이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시간이 될 때도 그렇게 모든 길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걱정이 되시고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정말로 묵직한 책임감을 느끼시면 저는 아이가 영어로 펑션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그 고사리 같은 그 손에 더군다나 옛날에 난방도 없었잖아요. 연탄으로 해서 구들장으로 해서 이제 불이 들어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겨울이면 얼마나 추워요. 냉장고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냉장고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냉장고도 없는 그 시절에 음식을 그렇게 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저희 엄마가 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교육적으로 시켰다고는 생각 안 해요. 큰딸이니까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그 어른들 눈에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면 큰아이가 엄청 커 보일 거예요. 저 지금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저희 아이가 5살 때 태어났는데 5살 때 둘째가 태어났는데 5살까지 5년 동안은 얘가 저에게 애기였잖아요. 애기였고 막 한껏 뭐 안아주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이 스킨십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꼬맹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갑자기 얘가 큰 아이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외로웠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저희 엄마도 저에게 그 일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때요? 막상 제가 삶이 돼서 이제 미국이라는 동네에 와서 영어도 제대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또 뭐 더군다나 라이팅은 아무리 제가 영어 교육과를 나왔어도 이 라이팅 전부 다 엉터리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 손으로 그렇게 라이팅을 영문 작문을 하고 이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또 생활도 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조교 일도 해야 됐죠. 또 나중에 선생님도 했죠. 아이들은 어렸죠. 그런 것들을
그때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엄마한테 그걸 원망하던 제가 저희 엄마한테 감사했겠어요.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지 않았었으면 이 많은 것들을 다 못 해냈을 거고, 해내기는 해냈겠지만 저희 가족의 모든 건강이라든지 이런 건 엉망이었겠죠. 그죠? 맨날 돈이 없었으니까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밥을 못 하니까 사줬을 거고,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그런 데 가서 사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막 가시밭길을 전부 다 열어서 부모님이 막 그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전부 다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다듬어서 비단길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앞으로 그냥 쭉쭉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대신에 그 가시밭길을 아이들 손을 잡고 같이 치워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제 집안일도 같이 하고, 그죠? 그럼 이게 나눠서 해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엄마들도 아이들 때문에 들어앉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앉았더라도 저는 파트타임으로라도 어떤 일이든지 하시라 그래요. 그게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그 돈이, 엄마가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처럼 돈을 받는다. 한 시간 일해도 뭐 10,000원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엄마가 작은 수입이 있더라도 자기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수입을 저축을 하면서 그냥 일을 하시라 그래요. 일을 해야지 집 안에서 엄마하고 그다음에 같은 엄마들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막 뭐 이렇게 정보 교환하고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세상이 변해가는 거를 같이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됐을 때 엄마가 뭘 알아 이런 말을 안 하게 돼요. 엄마가 뭘 하라. 그러면 이런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고 아이 앞에서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아이를 참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그러니까 삶에서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탁 이렇게 경단녀가 돼서 딱 들어앉다가 나중에 나가면은 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어리둥절해야 하는 꼭 외국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뭐 그전에 선생님을 했던 뭐 그전에 무슨 뭐 의사를 했던 일단은 집안에서 일하는 거를 스탑을 하고 들어앉아서 집에서 이제 집을 예쁘게 가꾸고 가족들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열심히 뉴스도 보고 아무리 신문도 잘 읽고 이렇게 해도 느낌이 한 템포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살짝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죠.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져 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버릇없이 뭐라고 해도 엄마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말을 못하게 되던가 아니면은 이제 헬리콥터 맘이 되던가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엄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뭐 괜찮아요. 어느 일을 하든 괜찮아요. 그냥 뭐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좀 노동 일을 해도 괜찮고 어떤 일이든 아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일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아이 앞에서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좀 덜 생기게 돼요. 이제 아이들하고 뭔가가 삐끄덕삐끄덕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집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이제 뭔가를 하는 일이 있고 아빠도 하는 일이 있고 아이들도 이제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뭐예요? 다 두 가지 일씩 한 가지 일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은 어떻게 돼요? 공동 책임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이해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이해하고 또 어때요? 남편도 조금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직장 다니는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요 정도 일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니까 너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 요걸 하고 뭐 저처럼 자기 옷은 자기가 빨기 그만 세탁하는 법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뭐 요즘 뭐 저기 세탁기가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뭐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고 뭐 방에 뭐 하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전부 다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안일을 같이 가면 아이들이
삶의 구성은 이제 집이 어떻게 돼요? 집이 아이들이 오너십이 생기게 되잖아요. 오너십이 생기게 되면서 아이들이 또 훈련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바꾸면 어때요? 침대 하나를 정리를 해도 후다닥 하면서 1, 2분 안에 쫙 끝내게 돼요. 처음에는 막 10분, 20분, 막 30분씩 걸리던 것들이 아이들이 금방 하고 청소기 가지고 자기 방 쫙 이렇게 점점 스킬이 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갈 때쯤 되면 굉장히 일을 잘하게 되죠. 잘하게 되고 설거지도 이렇게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시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아이들을 좀 그렇게 해서 삶에 핸디캡을 만들지 말고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에게 핸디캡이 생기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아이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크고 부모님도 훨씬 더 억울한 마음 조금 덜 생기고 조금 아이들한테도 조금 덜 집착하게 되고 덜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덜 마음이 무겁고 그냥 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차가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도 어때요? 자기 팔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모가 이런 정도를 해줬는데 그 혜택을 아이가 안 갖겠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 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어도 하나이는 굉장히 부모님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러는 걸 잘 들으면서 고맙다 그러는 아이가 있고 하나이는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거 하고 뭐 이렇게 나아가면 그건 자기 팔자인 거예요. 아이가 성격이 그런 거고 자기 팔자니까 나중에 이제 고생을 조금 더 하겠죠. 아무래도 돌아서 또 가기도 하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는 지름길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또 어떻게 해요? 페이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페이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치르는 거죠. 그 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이 그냥 잠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하면은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맞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뭐 다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조금 더 아이를 이렇게 리스펙트를 해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조금 어리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바른 선택이 아닌데 그래도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특별한 그거 없이 그냥 조금 아이들을 없는 핸디캡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로 어른으로 나중에 크지 않게 부모님들이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도 좀 수월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얘기해야지 20분 그랬는데 아마 20분 넘었겠죠. 그래요. 여기서 끝낼게요.